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최근에 일부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현재 위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장기적 전망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주 전에 일전 영상을 통해서 18만 5천원대 좀 크게 조정받고 있을 당시에 말씀드리면서 일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빠질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122평을 향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일부 조정세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 122평을 향해서 결국엔 올라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흐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일부 좀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헤매는 그런 흐름 가운데 10년물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 4.21% 포인트 되겠는데 그 이후로 일부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구간은 고점을 일부 형성하고 지금 내려오는 추세의 어떤 시작 부근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유는 역시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금리 기준금리 상단이 곧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일찌감치 먼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추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내에 보더라도 가장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위치인데, 여기서 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흐름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우리 국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국내 IT 소프트 업계의 대표주자인 네이버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매우 가파른 금리 인상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저평가 그리고 언더슈팅에서 지금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은 31조 7천억이 되겠는데, 이를 카카오와 한번 대비해서 본다면 카카오 현재 27조, 그러면 31조 7천억의 네이버와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두 양사 간의 시총의 갭은 4조 7천억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수준은 과거 6개월 전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양사 간의 시총은 많이 날 때는 10조 가량 나기도 했었는데, 이 갭이 점진적으로 좁혀오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5조에서 6조 원대의 갭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5조 아래 그런 시총 갭을 지금으로 좁혀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카카오와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다면 카카오는 이 조정세를 뚫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는 일찌감치 지금 122평에 터치를 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반면, 네이버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네이버를 갖고 있는 주주로서는 매우 속상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 동향을 통해서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 현재 카카오의 수급은 연기금이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받치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양사 간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의 수급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과거에 매도 클라이막스 이후에 줄곧 매도 추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수하는 그런 날 일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들은 꾸준히 사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때 크게 한번 패닉 셀링의 어떤 투매가 나왔죠. 외국인 투매가 되겠는데, 외국계 어떤 리포트 외국인이 주도한 투매가 되겠는데,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게 누가 매도한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바닥권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이후에 이 거래량 부분에 어떤 그 가격점을
이때 보다는 약한 낮은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이때 매수 수급이 붙으면서 이 가격대를 극복하는 그런 흐름과 함께 이후에 고점 영역에 다다른 이후에 다시금 재차 조정을 받고 다시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솟아준다면 더욱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일단은 그 출발 계속해서 반등에 지속해서 추세형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지금 카카오보다는 흐름이 일부 약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122평을 터치하면서 이를 넘어서면서 중기적으로는 242평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위치한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5년 이동 평균선이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241 이평선이 5년 이평선을 이렇게 데드 크로스 형식으로 내려오겠죠. 어쨌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엔 242평과 5년 이평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플로우에 보면 CEO가 미국의 포시마크 방문해서 뭐 원팀을 이루겠다,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값을 주고 현금을 써가면서 꼭 그렇게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는 그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억울하지만 시간으로 버틴다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서 추세적 상승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과거에 역사적인 흐름을 본다면 역시나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미 IT 소프트업계 공용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글로벌화 그 다음에 본격 성장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본격 성장하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고점 영역은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전후가 되겠는데 이쪽을 역사적 고점으로 놓고 거의 한 7, 8년간 이 박스에 머물러 있었다가 8년 정도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었다가 이때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때 어떤 상승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이 되겠죠. 그 어떤 수급이 몰림과 동시에 이런 분출하는 그런 시세가 있었지만 금리가 다시 급격히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와 함께 다시금 원위치로 이 어떤 본래의 어떤 채널 그리고 이 상단 영역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금 이 성장의 어떤 트랩에 갇혀서 이쪽 라인에서 장기간 이렇게 이 채널에 갇혀 있기보다는 물론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네이버가 직접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지만 글로벌화 그 다음에 성장의 어떤 그걸 입증을 한다면 다시금 이 추세를 뚫고 이쪽 추세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높아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신다면 여기 노란색 120월 선이 되겠는데 10년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이 5년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도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10년 이평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5년 이평의 저항을 받고 다시금 쌍바닥 형태로 대밀렸다가 다시금 10년 이평의 지지를 받고 재차 뚫는 그런 모양이 전개됐었죠. 그러면 현재 국면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라는 그 전제 가정을 깔고 놓고 본다면 현재 10년 이평선 위치 그 근방에 놓여 있다. 이로써 어떤 앞으로 성장성이 죽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마찬가지 저가, 저점, 최바닥 영역이다. 이 부분의 어떤 관점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성장 모멘텀으로 해서
어떤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올지는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패턴과 함께 5년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또다시 악재가 불거지고 어떤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재차 밀리는 과정과 함께 쌍저점을 형성하면서 대바닥을 치고 다시금 추세 글로벌과 함께 이 추세 트랩의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일봉상의 당시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신다면 이때 당시에 10년 이평 위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 꽤 물론 주가의 속성 자체가 원래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여기 보이는 5년 이평의 쌍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4개월에서 5개월간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이 펼쳐졌었죠. 이후에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역시나 10년 이평 위에서 다시금 재차 올라오면서 뚫고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이 있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신다면 현재 구간 10년 이평 살짝 밑도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졌었죠. 이후에 올라오는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보이는 5년 이평을 향해 전진하되 이쪽 영역에 온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후에 다시금 일부 되밀리는 과정이 수개월간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때는 다시금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러므로 현재 자리는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 가능하고 꾸준히 올라온 다음 이쪽 영역에서 대략 23만원에서 25만원 그 사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좀 지켜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주봉에서의 파동을 한번 보신다면 이때 어떤 전형적인 매도 어떤 그 채널 안에서 이렇게 착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 이게 부러지면서 여기서 어떤 매도 클라이막스를 보이는 그런 형태의 연속적인 음봉 그리고 긴 음봉들이 쏟아졌고 투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 포인트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 이쪽의 연속적인 음봉 그리고 장대 음봉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주가 이 아랫단에 위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제 경험상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1등 기업이면서 글로벌 향해서 성장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이 주가는 반드시 올라오는 과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최소 이쪽 전 저점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가격을 목표치로 해서 일단 바라보자. 꾸준히 매수해서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이 월봉의 큰 놈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신다면 현재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까지의 영역을 본다면 16개월간의 하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구간은 현재 어떤 1월달까지 보신다면 19개월째 지금 지금까지 조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거의 대략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이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는 이게 바닥을 잡고 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감안한다면 더더욱 현재 주가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월봉의 작은 놈 533 파동으로 보신다면 월봉의 작은 놈과 그 다음에 주봉의 큰 놈 파동이 거의 같은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이 파동을 거꾸로 이렇게 한번 돌려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3봉 형태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기준선인 80선을 지금 뚫고 내려오는 그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쪽 작은 놈 파동이 결국엔 이쪽 80선 위에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 포인트,
여기가 결국엔 매수 급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차트를 본래대로 놓고 본다면 마찬가지 20선을 뚫고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작은 놈이 돌리는 이 포인트가 매수 급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서는 이 파동이 올라오는 파동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쪽 라인에선 강력한 저항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수개월짜리 조정 파동이 다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돼서는 이 파동이 이렇게 긴 관점에서 올라오다가 다시금 꺾이는 파동으로 연결되겠죠. 이후에 다시 돌리는 파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서 결국엔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지점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되겠는데, 이쪽 월봉의 큰 놈 파동이 돌리는 시점에 가서의 작은 놈 파동이 돌리는 여기가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매수 급소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쪽 파동이 반등 이후에 다시금 대반락해서 다시금 돌리는 이쪽 포인트, 여기가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일단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현재로서는 반등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이때 가서는 물량을 일부 줄였다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다가 다시금 돌리는 시점에서는 매수 급소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 일봉상에서도 역시나 이게 밴드를 뚫고 밑으로 하염없이 빠지기에는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또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적인 그래도 기업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금액이 크시다 그러면 분할로서 대응하면서 좀 꾸준히 인내하면서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추가 포인트 나온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누르시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